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그 묵직한 무릎의 압박감 익숙하시죠? 이불 속에서 다리를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관절 주변이 뻣뻣하고 마치 녹이 쓴 경첩처럼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통증이 무릎 앞쪽에서 번져 올라오고 또 어떤 날은 뒤쪽에서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지요. 이 증상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밤새 우리 몸은 잠을 자며 회복하지만 관절에는 조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무릎은 낮 동안 체중을 받으며 끊임없이 움직였다가 밤에는 몇 시간 동안 거의 고정된 상태로 쉬게 됩니다. 이때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관절액의 순환이 줄어들고 주변 근육과 인대도 길게 뻗은 채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깨어나도 무릎은 아직 자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걷다 보면 괜찮아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좀이라는 시간이 무릎 건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무릎에 체중을 실어 걷기 시작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관절 표면이 마찰을 크게 받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연골이 점점 닳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가벼운 산책 후에 무릎이 쉽게 붓고 통증이 오래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별표 무릎도 아침이 필요하다. 별표 파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커피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깨우든 무릎에도 부드럽게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관절을 깨우고 관절액을 순환시키며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한 아침일수록 무릎 자체보다 허벅지 앞뒤 근육의 상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근육들이 굳어 있으면 무릎이 움직일 때마다 관절에 전달되는 충격이 커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아침에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면 무릎은 훨씬 가볍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오늘부터 아침을 시작할 때 무릎을 위해 단 3분만 투자해보세요. 침대 위에서 가볍게 다리를 뻗고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는 것만으로도 관절은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됐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준비가 하루 종일 무릎의 상태를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 무릎 통증의 원인을 이해했으니 다음으로는 왜 잠에서 깬 후 첫 10분이 무릎 건강의 골든타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몇 년 뒤 무릎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에서 막 깬 후 첫 10분이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 짧은 시간은 무릎 관절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시동 시간입니다. 밤새 몸은 완전히 쉬고 심박수와 혈압도 안정된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관절과 근육, 특히 무릎은 별표 여전히 절전 모드 별표에 가깝습니다. 첫 10분 동안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혈액순환이 서서히 빨라지며 관절을 감싸는 조직들이 체온과 함께 조금씩 풀립니다. 관절 내부의 윤활 역할을 하는 관절액도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문제는 이 시기에 무릎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 체중과 움직임을 한꺼번에 받으면 마찰과 압박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가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연골 재생 속도가 느려져 작은 손상도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아침 첫 걸음에서 받은 충격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 화장실이나 부엌으로 가시는데 이때 무릎은 아직 기름칠이 덜 된 문 힌지스처럼 움직입니다. 이 상태로 계단을 오르거나 갑자기 몸을 비틀면 순간적으로 관절 주위 인대의 과부하가 걸리고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무릎을 위해 10분만 투자하세요. 그게 하루와 평생을 바꿉니다. 이 10분은 절대 누워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침대나 의자에서 천천히 무릎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뜨고 바로 이 세 가지를 해보세요. 발목 펌핑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10에서 15회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무릎 당기기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5초간 유지, 양쪽 번갈아 3회씩. 3점 허벅지, 조이기 무릎을 펴고 허벅지 앞쪽 근육을 5초간 힘주었다가 풀기를 5회. 이렇게 하면 혈액이 무릎과 허벅지 근육으로 빠르게 공급되고 관절액이 부드럽게 퍼져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 무릎 통증이 줄어들 뿐 아니라 낙상 위험도 감소합니다. 준비된 무릎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훨씬 잘 대응하거든요. 흥미로운 건일본에서 진행된 노인 대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 가벼운 무릎 준비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후 무릎 통증 호전율이 약 40% 높았고 계단 오르내릴 때 불편함도 크게 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인 베드 스트레칭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작들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관절과 근육을 동시에 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침대 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베드 스트레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작들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도관절에게 순환을 촉진하고 굳어있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무엇보다 침대 위에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 내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아 부담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1.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 방법.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두 손으로 정강이 앞을 가볍게 감싸 안고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3회 반복합니다. 효과. 허벅지 뒤쪽과 둔부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무릎 관절에 걸리는 장력을 완화시킵니다. 아침에 특히 무릎이 뻣뻣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 발목 펌핑 앰퍼샌드 무릎 지압 방법.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편 채 발끝을 발등 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바닥 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때 발목을 움직일 때마다 허벅지 앞쪽 근육에 약간의 힘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0에서 15회 반복하세요. 효과. 발목을 움직이면서 하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무릎 주위 근육이 깨어납니다. 관절액이 골고루 퍼져 일어났을 때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3. 무릎 양옆 흔들기 방법. 무릎을 편 상태로 다리를 모으고 발 뒤꿈치를 매트나 침대 위에 둡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양옆으로 천천히 흔들어줍니다. 좌우 10회씩 반복합니다. 효과. 무릎 주변 인대와 근육을 동시에 풀어주고 관절 내부 압력을 줄여줍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 3가지 동작을 모두 해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와 호흡입니다.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주세요. 아침에 이 과정을 거친 무릎은 그날 하루 계단을 오를 때나 오래 걸을 때에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무릎을 깨우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기름칠 안 한 기계로 하루 종일 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면 무릎은 그만큼 오래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아침 스트레칭과 함께 무릎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핵심 습관인 물 한 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관절, 윤활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릎을 위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습관, 그건 바로 물 한 잔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갈증 날 때만 마시면 된다, 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관절 건강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밤새 우리 몸은 호흡과 땀, 그리고 소변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하지만 수분은 단순히 갈증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관절액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관절액은 무릎 안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며 연골끼리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우리 몸이 탈수 상태에 가까워 지면관절액의 점도가 높아져 움직임이 뻣뻣해지고 마찰이 커집니다. 저는 외래에서 이런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아침마다 무릎이 심하게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특별한 관절 손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집안일을 시작하고 물은 오전 10시쯤에야 첫 잔을 드신다는 겁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발을 바닥에 딛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그리고 무릎 스트레칭을 하세요. 한 달 뒤 그분이 웃으며 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뻣뻣해요. 예전엔 초도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물 한 잔은 단순히 목을 적시는 게 아니라 혈액과 관절액을 동시에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은 위장과 신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체내 순환이 빠르게 시작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무릎 관절 주위의 혈류가 늘어나고 관절액이 적절한 점도를 유지하며 마찰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와 양입니다. 너무 찬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관절 주위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 500ml 이상을 한 번에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에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 200에서 250ml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물 한 잔은 방금 배운 배드 스트레칭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물이 관절 내부 환경을 준비시키고 스트레칭이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면서 무릎이 하루를 시작할 완벽한 상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많은 분이 잘못하고 있는 온찜질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잘만 하면 아침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무릎이 더 붓고 아플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온찜질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잘만 하면 하루 종일 무릎이 가벼워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붓기와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 아침 온찜질이 효과적인가? 밤새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근육과 인대가 굳어집니다. 온찜질은 무릎 주변 혈관을 확장시켜 따뜻한 혈액이 더 많이 흐르게 하고 관절 내부의 윤활작용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의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관절 내 순환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 온찜질로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는 경우, 관절염이 급성으로 악화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이때 온찜질을 하면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최근에 무릎을 다친 경우, 타박상이나 인대 손상 후 초기 48시간은 냉찜질이 우선입니다. 아침 온찜질 방법 1. 준비 전기찜질기나 따뜻한 수건을 준비합니다. 수건을 사용할 경우 약 60에서 70도의 따뜻한 물에 적셔서 꽉 짜줍니다. 2. 무릎 앞면뿐만 아니라 뒤쪽 오금까지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뒷부분은 혈관과 인대가 몰려있어 온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3. 시간 10에서 15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관절이 느슨해져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4. 이후 동작, 온찜질이 끝난 직후 바로 가벼운 무릎 스트레칭이나 발목 펌핑을 해주면 혈액이 더 잘 퍼집니다. 저는 한 번은 이런 환자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68세의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무릎이 아프면 하루 종일 전기찜질기를 켜놓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따뜻하니까 좋다고 느끼셨지만 2주 후 무릎이 더 부어 있었습니다. 검사해보니 만성관절염이 아니라 급성염증이 진행 중이었고 온찜질이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건 아침에만 15분, 붓기나 열감이 없는 날만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신 후 3개월 뒤에는 아침에 걷기 시작할 때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온찜질은 무릎에 부드러운 시동을 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릎을 오래 쓰려면 내부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별표 60세 이후에 반드시 챙겨야 할 단백질 아침 식사 별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스트레칭과 찜질을 해도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무릎 건강의 핵심은 단순히 관절만이 아닙니다. 무릎을 감싸고 지탱하는 근육이야말로 진짜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찾아옵니다. 특히 허벅지 앞뒤 근육, 대퇴사두근 햄스트링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외벽돌과도 같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이 무릎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침 단백질이 특별한 이유 밤새 근육은 단백질을 사용하며 회복합니다. 아침이 되면 근육은 재료가 부족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면 근육 합성이 바로 시작되어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아침을 대충 때우거나 빵, 커피로만 시작하면 근육은 하루 종일 빚진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단백질을 챙기지 않던 한 환자 이야기,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만 드셨는데 몇 년 사이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무릎 관절 자체보다 허벅지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제가 단백질 아침 식사를 권해드리며 계란 2개와 두유 1잔, 그리고 생선이나 두부를 번갈아 드시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같은 계단을 오를 때 숨은 여전히 찼지만 무릎 통증은 크게 줄었고 근육량 검사에서도 눈에 띄는 회복이 보였습니다.
60세 이후 아침 단백질 식단 예시 삶은 계란 2개 플러스 무염두부 100g 연어구이 80g 플러스 현미밥 소량 저지방 우유나 두유 1잔 플러스 견과류 1줌 계란찜 플러스 나물 반찬 이렇게만 해도 아침에 20g 내외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소와 약간의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견과류를 곁들이면 무릎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단백질만 챙긴다고 무릎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을 지속적으로 보수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아침 단백질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의 안정감과 계단에서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단백질 아침 식사와 함께 무릎을 지키는 생활 습관 중 하나인 아침 이동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계단과 평지 선택이 어떻게 무릎 수명을 바꾸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아침 활동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버스 정류장까지 빠른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 입장에서 보면 특히 잠에서 깬 직후의 계단은 생각보다 큰 위험 요소입니다. 왜 아침 계단이 위험할까? 밤새 무릎 관절은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아침에 갑자기 체중의 3에서 5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받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관절에 걸리는 압력은 평지를 걸을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내려갈 때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관절 연골과 인대의 미세 손상이 반복적으로 쌓입니다. 게다가 아침은 관절에게 점도가 높아 마찰이 큰 상태입니다. 즉, 아직 기름칠이 안 된 상태에서 무거운 하중을 주는 셈이죠. 이게 매일 반복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 통증과 붓기가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환자 사례 67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파트 계단을 10층까지 오르며 운동을 하셨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지만 1년이 채 안 되어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MRI 결과 초기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분께 제가 권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평지 걷기로 시작 계단은 오후나 저녁 무릎이 충분히 풀린 후에만 활용. 이렇게만 바꾸고 6개월이 지나자 아침 통증이 확연히 줄었고 계단도 부담 없이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 이동 습관 팁 1점 평지. 우선 집 앞 골목이나 공원 산책로처럼 기복이 적은 길을 선택하세요. 2점 속도보다 부드러운 걸음, 발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닿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걸으면 충격이 줄어듭니다. 3계단은 오후로 미루기 만약 꼭 계단을 써야 한다면 스트레칭 후 천천히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4점 첫 10분은 준비시간 출근이나 외출 전에 최소 10분은 실내에서 무릎을 풀어주세요. 무릎은 자동차 서스펜션과 비슷합니다. 아침에 부드럽게 예열해주면 하루 종일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반대로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과부하를 주면 마모가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지나치는 무릎 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무릎에서 나는 뚝, 사각사각 소리를 무시하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 소리가 주는 중요한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걸음을 떼는 순간 무릎에서 뚝,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난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이 소리는 무릎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릎 소리의 두 가지 종류 1점 생리적인 소리, 정상 범위. 밤새 고정된 관절이 움직이면서 내부의 기포가 터지거나 인대가 순간적으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나는 소리입니다. 통증이나 붓기 없이 가끔 나는 소리라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주로 아침이나 장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들립니다. 병적인 소리, 주의 필요. 1점, 연골이 마모되거나 관절면이 거칠어져서 움직일 때 마찰로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통증, 붓기, 열감 중 하나라도 동반된다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반월상 연골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자주 들린다면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 사례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고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심했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없어 그냥 지내셨지만 1년 후에는 무릎이 자주 붓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연골 손상이 이미 진행 중이었죠. 그때 소리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침 무릎 소리 이렇게 관리하세요. 1점 소리만 있고 통증이 없다면 2점 아침 스트레칭과 따뜻한 물 한 잔 온찜질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3. 근육 강화 운동, 특히 허벅지를 꾸준히 하시면 소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4점 소리와 함께 통증 붓기가 있다면
5.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세요.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세요. 무릎의 소리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무시하면 결국 더 큰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아침 무릎 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원인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무릎 수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관절액 순환을 깨워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침 운동인 별표 발끝 들기 별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무릎과 발목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무릎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 중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간단하지만 무릎 관절 안의 관절액 순환을 깨우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왜 발끝 들기가 중요한가? 무릎 관절은 혈관이 연골 안까지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관절액이 움직여야 영양분과 산소가 연골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밤새 가만히 누워있으면 관절액은 거의 흐르지 않고 무릎은 말 그대로 굳은 상태가 됩니다. 발끝 들기는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앞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 관절액을 펌프처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끝 들기 운동 방법 1. 자세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습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단단히 붙입니다. 동작 1점 발끝을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종아리 앞쪽 근육이 당기는 느낌을 느낍니다. 2.2에서 3초간 유지 후 발끝을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3.10에서 15회 반복합니다. 호흡 1점 발끝을 들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 숨을 내쉽니다. 호흡을 억지로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가세요. 효과 무릎 관절액이 빠르게 순환하며 관절 마찰을 줄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활성화되어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무릎뿐 아니라 발목까지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아침 걸음을 훨씬 편하게 만듭니다. 환자 경험담 69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첫 5분은 무릎이 뻣뻣해서 계단을 피했다고 하셨죠. 제가 발끝 들기 운동을 2주간 매일 아침 3세트씩 해보시라 권했습니다. 3주 후 아침에 계단을 내려가도 무릎이 덜 뻣뻣하고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팁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야 해도 좋습니다. 혹시 발목에 무리가 있다면 각도를 무리하게 높이지 말고 편한 범위에서만 움직이세요. 이 간단한 발끝 들기 운동을 매일 아침에 3분만 투자해보세요. 그 효과는 일주일 만에 느낄 수 있고 몇 달 뒤에는 무릎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침 신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 첫걸음에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무릎의 하루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집 밖으로 나설 때 혹은 실내에서라도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무릎의 하루 컨디션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신발을 패션, 인화, 편안함 기준으로만 고르지만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발이 곧 무릎 보호 장치가 됩니다. 아침 신발이 중요한 이유, 아침은 무릎 관절이 아직 부드럽게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발바닥과 지면 사이에 오는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 발바닥에서 시작된 충격이 발목, 종아리를 거쳐 그대로 무릎에 전달됩니다. 하루에 몇천 보를 걸을 생각을 한다면 아침 첫 신발 선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신발 1점, 딱딱한 구두 충격 흡수가 거의 없고 무릎에 직접적인 압박을 줍니다. 2지, 너무 헐렁한 슬리퍼 발이 신발 안에서 흔들리면서 무릎이 불필요하게 비틀립니다. 3 높은 굽, 3cm 이상, 체중이 앞으로 쏠려 무릎 앞쪽에 하중이 집중됩니다. 4점 바닥이 얇고 딱딱한 플랫 슈즈 장시간 걷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추천하는 신발 1점 쿠션감 있는 운동화 충격 흡수와 발 안정성 모두 좋습니다. 1점 약간의 아치 지지대가 있는 신발발의 체중 분산을 도와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입니다. 3 미끄럼 방지 기능 특히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 필수입니다. 4점 뒤꿈치, 높이 레서이 센티미터 정도 완전히 평평한 신발보다 무릎과 허리에 더 편안합니다. 환자 이야기 70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마트까지 15분 정도 걸어 다니시는데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신발을 확인해보니 바닥이 딱딱하고 낡은 플랫 슈즈를 신고 계셨습니다. 쿠션감 있는 운동화로 바꾸고 아침 스트레칭과 함께 관리하신 지 한 달 만에 마트 다녀오면 무릎이 덜 뻐근하다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추가 팁 집안에서도 오래 서 있거나 걸을 계획이 있다면 쿠션 있는 실내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최소 1년에 한 번, 많이 걸으시는 분은 6개월에 한 번 교체하세요. 바닥이 닳으면 쿠션 기능이 사라집니다. 신발은 무릎의 첫 번째 방패입니다. 아침에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무릎이 받는 충격량이 달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무릎 건강에서 자주 간과되는 마음가짐과 정신적 습관이 통증 완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아침의 긍정적인 태도는 무릎에도 좋은 변화를 줍니다. 무릎 건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운동, 음식 찜질 같은 물리적인 방법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가까이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은 마음가짐이 무릎 통증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무릎 통증에 영향을 줄까? 통증은 단순히 관절의 상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뇌가 통증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자극도 어떤 날은 참을만 하고 어떤 날은 훨씬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무릎이 아프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뇌는 이미 통증에 집중 모드가 되어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기대와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통증 신호가 뇌에서 증폭되지 않고 부드럽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 뇌신경과 호르몬 반응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환자 사례 73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매일 아침 통증으로 기분이 가라앉으셨죠. 저는 그분께 아침 스트레칭과 단백질 식사 외에 작은 습관을 하나 더 권했습니다. 스트레칭 전에 무릎에 고맙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잘 걸어줄 거라고 믿어주세요. 처음엔 쑥스러워하셨지만 3주 후 진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에 통증은 여전하지만 예전처럼 짜증이 안 나요. 걷는 것도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아침 마음가짐을 위한 3가지 루틴 1점 감사. 인사하기 무릎을 양손으로 감싸고 오늘도 잘 부탁해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2점 심호흡 3회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어깨와 무릎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3점 하루 목표 상상하기. 오늘 하고 싶은 일을 무릎이 편안하게 도와주는 장면을 떠올리세요. 4점이 단순한 과정은 단 1에서 2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아침 무릎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하루 전체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과학적인 근거 긍정적인 심리 상태는 통증 억제에 관여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늘립니다. 이는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뼈와 연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도 연결된 존재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약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아침 습관들이 1년 후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당신은 눈을 뜨고 침대 위에서 가볍게 발목을 움직이고 무릎을 당겨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목을 적시고 단백질이 든 아침 식사가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창밖에는 오늘 하루를 걸어갈 평지가 기다리고 있고 발에는 편안한 쿠셔나가 감싸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침 첫걸음은 무겁고 뻣뻣했습니다. 계단 앞에서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마트에서 돌아오면 무릎이 욱신거려 하루의 나머지가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첫 10분을 무릎을 위해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덕에 하루 종일 움직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통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매일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무릎이 더 오래, 더 편안히 당신을 지탱해 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길은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3분 스트레칭, 따뜻한 물 한 잔, 올바른 신발 그리고 무릎에게 건네는 감사 인사. 그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지금의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병원 치료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작은 선택에서 지켜진다는 것을요. 오늘도 당신의 무릎은 하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무릎을 위해 내일 아침도 같은 습관을 이어가 보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